좋아요, 구독! 네, 올해 증시도 벌써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혼자 항상 보이다가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고요. 이 안에서 금투세 폐지 의사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속도가 붙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정확한 명칭을 이제 금투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서부터 이제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는 뭐 올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금투세 관련돼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야당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야당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폐지를 위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매년 이제 연말마다 고액 투자자들이 이제 양도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부정적인 거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급등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세 조정 행위가 지금보다 더 만연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금투세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증권거래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또 증권거래세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또 지금 걷고 있는 그런 거니까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가 향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다른 이슈까지 좀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을 살펴본다면 가장 단연 눈에 띄는 테마는 바로 CX과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HBM이 좀 이끌어줬다라고 봐야 하는데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호재성 이슈가 따로 전해진 게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작년 1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이제 좋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 반도체 수출이 이제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2022년 9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2월 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1.8%를 기록을 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AI 관련된 반도체 수출 확대 덕분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아마 전체적인 수출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세부 섹터 내에서 좀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신기술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해당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AI를 비롯해서 HBM3 여기에 온디바이스, 디자인 하우스의 CXL까지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XL로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엑시콘이나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오킴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CXL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에오셈의 상승률도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오셈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4%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1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의 CXL 관련 상표 출원 속에서 네오셈이 수혜주로 부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네오셈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에 대한 상용화 이력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흐름인데 신규 접근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걸까요? 일단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이제 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CXL 규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SD 검사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에 실적이 뭐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까지 누적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8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6% 증가한 이제 5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뭐 그런 이제 수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업의 뭐 주가가 상승하는 건 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이제 움직이는 거는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신기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CXL 관련된 이런 관심사항이 쏠리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CXL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6년도 이후서부터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게 글로벌 이제 시장 업체들의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업체 조사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CXL이 2026년도까지는 성장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026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미리 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CXL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지금 뭐 2.0 규격이 아마 본격화돼야 아마 이 CXL 시장이 조금씩 이제 활기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을 지원하는 CPU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걸 만들어도 지금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인텔이 서버용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CLX를 지원하는 CPU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인텔의 CPU가 지금 뭐 출시된다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양산화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 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DDR5 DRAM 관련된 부분도 출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접목되기까지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CXL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XL과 관련된 유의점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CXL 시장 개화 기대감 속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사실 3년 연속 적자가 유력한 상황인데 흑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일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선제적 접근도 괜찮을까요? 지금 흑자는 아마 내년 2025년도서부터 네. 이제 흑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픈엣지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가 지금 CLX 관련된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쪽으로 하다 보니까 NPU를 활용해서 이제 개별 단말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엣지 관련된 IP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엣지 I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대역대 관련된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관련된 컨트롤러 관련 쪽으로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CXL 관련돼서 아직 시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3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CXL 컨트롤러 시장 규모는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26년 이후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컨트롤러 관련 CXL 컨트롤러를 지금 적용한 D램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한 곳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업체의 CXL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CXL 컨트롤러 관련돼서는 중국 업체가 좀 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도 이제 이런 CXL 컨트롤러를 삼성 자체적으로 생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CXL 컨트롤러를 뭐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련주로 묶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그런 뭐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고 흑자 전환 한 내년쯤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CXL과 관련해서는 사실 증권가에서는 성장성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놓고 봤을 때 CXL 관련주의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기대감을 이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고대 역대의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 관련된 규격은 향후에 뭐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확대된다라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 사항이 있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해서 이제 차근차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CXL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그보다는 이제 CXL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받고는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감사한 부분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공정 업체들의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동진 세미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및 이제 디스플레이용 전자 이제 화학 공정용 재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뭐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이제 이런 이제 밴드로 이제 어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인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뭐 많이 줄면서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개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된 부분의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V 관련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부분도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실리콘 음극재나 NCT 도전재 관련된 사업 부분도 지금 뭐 조금씩 확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동진 세미캠으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 42,000원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6,000원, 손절은 37,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